이 사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찰칵한 사진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그리고 조정식 정책위 의장의 모습이 보이네요. 누구를 만나고 나오는 길입니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었고, 거기서 내년도 예산안을 530조 규모로 대폭 확장 편성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이 470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530조가 되면은 12.9% 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올 때 그때는 9.5% 인상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인상이라고 이야기되어졌었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12.9% 수준의 예산 확장을 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감대는 일단 민주당의 공감대입니다. 정부는 아직 이 공감대에 확실히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 더 확실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란 기획재정부를 말하는 거겠죠. 자, 정부 예산 추이를 보면 확실히 2020년도에 530조라는 것은 매우 큰 폭의 예산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니까요.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는데요. 기재부의 고질적인 재정 건전성 집착이 또 당정협의에서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는 2019년 예산 증가율 9.5% 이하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참석자들은 아이고 답답해. 그래서 강하게 530조를 이 당정협의 자리에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핵심 부품 소재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히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1년에 1조 원씩 7년간 총 7조 원을 투입한다는 그런 모양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평균적으로 분산되는 투입으로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며 내년 투입 규모를 초기에 확실히 2.5조 원 규모까지 대폭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는 병증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무사안일 기재부에 엄중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5일 수보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을 극복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그와 같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 말씀이 그냥 하는 말로 들립니까? 9.5% 이하 예산 증가율을 고려한다는 게 충분하게 반영하는 겁니까?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다음번으로 예정된 당정협의에서는 확연히 달라진 기재부의 입장을 들고 오기 바랍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도약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아베 일본이 가져다 준 이 기회를 놓치고 우물쭈물 대응한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겁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현재의 위기 국면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 여당의 예산 증액, 예산 증가 발걸음을 막는 어떤 손이 있다면 국민이 그 손모가지를 날려버릴 겁니다.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부의 정책 의지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아베가 배 아파 라고 말할 수 있게 합시다. 가계가 지금 엄청 긴축 상황이고 기업도 긴축 상황인데 여기에 정부가 긴축 기조로 나가면 이런 정부는 가장 나쁜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폭 확장 재정을 펼쳐야 합니다. 국채 수익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적자 국채를 과감하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가르쳐 드려야 해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정 수지 적자 폭을 늘리는 적극적 대응을 하는 게 정부의 어쩌면은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 거시경제 대응책입니다. 자, 오늘 날짜 한국 정부 채권 수익률 곡선입니다. 1년 전에는 평균이 아니죠. 50년물로 보면은 2.367%의 채권 수익률인데 현재는 1.22%입니다. 1년물, 2년물, 3년물, 10년물, 50년물 추이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1년 전에는 이 단기 채권부터 장기 채권까지 곡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향한 거죠. 채권 수익률이 1년 동안 엄청나게 내려간 겁니다. 1년 동안 한국 국채의 인기가 2.367에서 1.22로 치솟아 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채권 수익률이 자꾸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은 2% 후반입니다. 여유가 충분합니다. 국채의 인기가 높은 것과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과감하게 공급을 늘려서 국채 공급을 늘려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기재부의 기본적이고 당연한 대응을 촉구합니다.